네, 안녕하세요. 논리학 입문의 최승락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가지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올바른 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보자면 올바른 논증이라는 거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전혀 없는 논증, 그런 거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평서문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뒤에도 조금씩 나오게 될 텐데 군대에 가신 분들은 이런 표현 많이 들을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군대 같은 데 가든가 아니면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더 이상 그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당신은 이제 즐겨야 된다. 뭐 그런 종류의 문장인데 이런 문장들도 한번 보시면 그냥 단순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여기 중간에 보면 뭐뭐 하면이라는 요 표현이잖아요. 이런 이면이라는 이런 표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른 표현도 한번 볼까요? 피할 수 없지만 즐겨라. 뭐 이런 표현도 있을 텐데 두 가지 표현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참이 되는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텐데 2번과 1번은 똑같은 뜻의 문장인가요? 그러니까 1번 문장이 참일 때 2번 문장도 무조건 참인지, 1번 문장이 거짓이 된다면 2번 문장은 또 무조건 거짓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피할 수 없지만 즐겨라 라는 표현이잖아요.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당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참이고, 그러한 상황이니까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참인, 이 두 가지가 다 참인 케이스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참이라는 거죠. 그런데 1번 문장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즐길 필요가 꼭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내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무조건적인 참입니다. 2번 문장이 참이라면 나는 피할 수 없는 게 그냥 아주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꼭 참인 것은 아닙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간에 이런 이면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지만이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구라는 표현과 기능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and 표현이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런 표현들의 의미가 다르고, 내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내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그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요 두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서로 다른 뜻을 지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면이라는 표현과 이구라는 이 표현을 논리학에서는 논리 연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 연결사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보통 코넥티브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어떤 논리학 교재에는 로지컬 컨스턴트라는 표현을 쓸 텐데 논리 상항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항이라는 것이 우리 언어에서 컨스탄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언어에서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어떤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에는 좀 학술적인 의미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런 논리 연결사에 들어가는 이 표현들의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기는 좀 힘든 것 같다. 라는 그런 입장이 많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되도록이면 논리 연결사, 로지컬 커넥티브스라는 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기호가 나와서 많이 긴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기호를 사용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이 표현을 전부 다
번역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지금 이 마지막 문장만 보더라도 이 문장에는 어떤 논리 연결사가 들어있을까요? 보시면 이 표시, 보시라고 하는 표시인데, far줌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제 거짓을 뜻하는 용어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라고 이고라는 표현이 있죠. 논리 연결사를 이용하여 구성된 문장을 복합 문장이라고 부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나중에 번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하고라고 하는 이구어의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참거짓을 판단을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생각할 거리가 없어지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요 문장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문장이 어떤 논리 연결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장을 참이게 여기는 그 조건이 뭔지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좀 팁이 되시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방법을 오늘 약간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완전히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많은 문제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번역하는 거 중간중간에 계속 하게 될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논리라고 하는 거 그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중에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수로 논리 배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문장 논리, 센텐셜 로직 혹은 뭐 명제 논리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여기서 문장과 명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을 논증을 구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앞으로 문장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장 기호로 A 같은 영어의 대문자를 앞으로 쓰게 될 텐데 이 대문자가 하나당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자 문장과 문장 기호를 구별하고 있는데 원자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논리의 연결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문장, 이 전체 문장을 보통 복합 문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중에서 논리 연결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A와 같은 이런 문장을 원자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자 문장이 뭔지, 복합 문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테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영어의 대문자를 사용한다면 그거는 문장이구나. 한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논리 연결사입니다. 논리 연결사로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and, 또는에 해당하는 or, 그리고 이면에 해당하는 조건문, 부정에 해당하는 이 tilde라고 하는 거, 그리고 쌍조건문과 거짓임을 표현하는 요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이 다음 슬라이드 장으로 가시면 이제 하나씩 의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논리학에 좀 이론적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고 이 표현 항상 무조건 거짓인 문장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쓰곤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연 번역할 때는 꼭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실 거는 논리 연결사가 뭔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어의 대문자는 문장 하나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연결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꺽쇠처럼 모자처럼 돼 있는 이거는 앞으로 이고라는 표현, and에 해당하는 이고, 또는, 또한, 뭐 그런 표현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거나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나 또는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 문장이 나오면 이제 이 표현으로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거나는 선언문, 디스정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었을 때 이 표현을 보통 디스정트라고 해서 선언지라고 하고요. 이 전체를 선언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A and B 같은 경우도 이 전체를 연언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하나, 연언 표현, 요 표현의 양 끝을 보통 연언지 정도로 표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이게 and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or 또는 이거나를 말하는 거구나.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그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사용됐다고 하는 이면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면은 이렇게 화살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부정문은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A를 만약에 철수는 남자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붙이면 A는 철수가 아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적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일대 오직 그때만 혹은 뭐 뜻이 같다 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모순을 뜻하는 말인데 나중에 자연연역 중간고사 이후 가기 전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 표현 자체는 뭐 그냥 거짓이다. 언제나 거짓인 문장 그런 문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or imply negation 뭐 이렇게 되는데 이고 이거나 이면 아니다 부정어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렇게 논리 기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쓰는 문장을 올바르게 쓰는 그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올바르게 쓴 문장의 방식을 보통 적형식이라고 해가지고 well-formed formula를 이제 번역한 표현입니다. 적형식.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을 적을 때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리을이 제일 위에 있고 모음이 두 개 밑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 사람은 한글을 쓸 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뭐 이런 표현도 보시면 이 사람은 한글을 쓸 줄 아는구나 라고 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적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글을 제대로 못 쓰는구나 라고 여기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well-formed formula라고 해서 적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두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 영역에서도 이런 적형식이 있는데 앞으로 번역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해하셨으면 해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논리 연결사라고 하잖아요. and가 있고 여기 적을게요. and가 있고 or이 있고 조건문 이면이 있고 부정어가 있는데 부정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각 문장의 중앙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부정어 같은 경우가 앞에 문장의 앞쪽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표현은 당신은 그 상황을 즐길 필요가 없어요 같은 아니다, 없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문장의 뒤쪽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뒤쪽에 붙이곤 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it is not the case라고 해가지고 case that 당신은 그 상황을 즐길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 부정문을 앞쪽에 보통 적습니다. not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논리학이 최초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서양의 철학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2000년 뒤에 독일의 고틀로 프레거라고 하는 그 학자에 의해서 수로 논리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논리라는 게 이제 서구 쪽에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거를 따라야겠죠. 그래서 논리 연결사는 이렇게 and or 그리고 implication 같은 이런 조건문은 중앙에 오는 것이고 부정어는 문장 바로 앞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형식을 규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 방식을 이제 recursive definition이라고 해가지고 획기적 정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복잡한 문장도 어떤 원칙을 따라가지고 반복적으로 구사하면 되는 방식으로 적는 건데 예를 들어서 and 문장 같은 경우에도 A and B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복잡한 논리 문장은 이런 식으로 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괄호치고 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의 데피니션에서 모두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 문장, PQR이라고 하는 논리 연결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문장들은 적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문장들이 있을 때 적형식이라고 한다면 적형식 중앙에 이렇게 논리 연결사가 들어가는 것들 이런 문장들도 적형식이다. 제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형식이면 뭐 쌍조건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적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형식이다. 부정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적으면 그거는 올바른 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1과 2의 방식으로 반복해 가지고 만든 것이라면 모두 적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 definition이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한번 이미 뭐 나와 있긴 하지만 한번 보시죠. 이 표현은 적형식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여기 and라는 표현이 A와 B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형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형식은 적형식인가요? 논리 연결사 사이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돼야 적형식인데 어떤 두 문장이 붙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적형식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는 무조건 이제 부정어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것도 적형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형식인 거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괄호로 이렇게 연결된 것들, 그리고 괄호로 부정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괄호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괄호가 좀 중요해지겠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문장은 그 참이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 and D를 의도했는지 아니면은 이 문장과 D가 연결된 그런 문장을 의도했는지 그런 거는 좀 중요하게 설명을 이렇게 괄호를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도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어가 여기에 붙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 문장에 붙는 건지 그것도 괄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글을 적으면 기본적으로 적형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적형식은 아니고 and나 or 같은 경우에는 괄호로 묶을 때 이 and나 or를 가장 먼저 이제 묶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and나 or 같은 경우에는 위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괄호를 확실하게 좀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A, or, B, and C 같은 경우에는 요 문장하고 이 문장이 거의 전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구별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 하나씩 좀 읽어보고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외곽의 괄호는 명시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이렇게 만약에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 꼭 적을 필요 안 적어도 우리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괄호는 보통 생략하고 있고요. 부정기호는 바로 다음에 오는 가장 단순한 문장에 적용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요 표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 표현으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번역 같은 거를 하실 때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의도가 만약에 이거였다라고 한다면 괄호를 무조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괄호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전혀 다른 문장이니까. 그래서 부정어는 가장 단순한 문장에 붙는다라는 거 하나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연언과 선언기호, 그러니까 또는과 이고 기호는 가장 단순한 문장에 적용한다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문이 중앙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이 이제 조건문으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조건문이 제일 마지막인데 만약에 A and B and C and D or E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혀 있다고 하죠. 그럴 때 and와 or은 가장 단순한 문장에 적힌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괄호를 쳐줘야 되느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괄호를 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적형식에 대해서 이 괄호 사용을 잘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가 가장 단순한 데에 붙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제대로 적는다라고 한다면 나데이의 and 그리고 or be 같은 문장이 돼야 될 거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는 이제 적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부분은 좀 약간 재미없기는 한데 가장 단순한 문장에 부정어가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이 표현도 가장 단순한 문장에 붙으니까 이런 거를 의도하는 게 전혀 아니겠죠. 이 문장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괄호까지 전부 다 제대로 적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조건문이 있고 그리고 and가 있죠. 여기는 괄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럴 때 and는 가장 단순한 문장과 엮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 and C이면 D다가 돼서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 남은 거는 A and 조건문 이렇게 적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괄호 하나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아주 이상한 문장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도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문자 A 같은 그런 표현으로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부정어는 가장 단순한 문장에 붙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단순한 문장에 붙으니까 요거는 이런 식으로 괄호 하나 쳐주시고요. 중간 부분도 이 표현에 이렇게 붙은 걸로 하나 쳐주시면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or이나 and에 가장 먼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 and 다음에는 여기 조건문 A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and가 먼저잖아요. and가 먼저고 이게 먼저가 아니니까 요 두 문장이 이제 이 세 문장이 엮이는 건데 and에 괄호를 칠 때는 제일 오른쪽부터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문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좀 실용적이기보다는 논리학의 언어 표현을 약간씩은 좀 알아보자 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논리학을 사용해 가지고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거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번역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험에는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객관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낼 예정이니까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일상 언어를 문장 논리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나 이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또한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겠죠. 이거나 대신에 뭐 또는이라는 표현도 포함시켜야 되고요. 아니다 대신에 없다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거짓이다 이런 표현들도 다 그렇게 번역이 될 텐데 이런 표현들이 만약에 없는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대문자 A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순이는 착하고 이거 문장이죠. 순이는 예쁘다. 예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순이는 착하고라는 문장을 A로 번역을 하면 이거 문장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순이는 예쁘다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괄호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실용으로 가기 때문에 괄호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될 거고요. 니은은 여러분들도 영상 한번 멈추고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순이는 착하다. A로 번역을 했으니까 A. 이거나니까 or. 순이는 예쁘다는 B. 그래서 A or B가 될 거고요. 디귿은 순이가 착하다면 A. 이면이니까 조건문 이걸로 적어주시고 순이는 예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밑에 부분 예시 2번 한번 해보실까요?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 펭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고 피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 부정어가 붙은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없고니까 이고 문장 and로 보시면 되겠고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논리 연결사 없으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펭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거나 이거나죠.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B 디귿 펭수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거를 보통 일상적으로는 너는 무조건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즐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문장 구조만 본다면 요겁니다. 요거. 당신이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피할 수 있다면 즐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상황을 즐기기 싫다면 그냥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명수라고 개그맨인 분이 라디오에 나와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뭐 즐길 수 없으면 그냥 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본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과 즐길 수 없으면 피해라 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은 동치입니다.
한마디로 뜻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고 얘기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한다면 나는 즐기기 싫으니까 그냥 피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 너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표현은 너는 피할 수 없고 무조건 즐겨야 돼라는 식으로 어, 주장을 이런 뜻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논리적으로 이거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니까 논리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겠다라고 좀 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꼭 뭐 따지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논리 연결사가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 한번 해보죠. 4번. 다음 설명에 따라 제시된 문장을 문장 논리의 언어로 번역해 보시오. 앞으로는 이런 문장들만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하시면 좀 더 편하겠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면 문장 여기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A이면 B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웰시코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두 가지 문장이 있죠. 웰시코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문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웰시코기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웰시코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지만이라는 표현 영어로는 뭐 however도 있지만 but이라고 보통 쓰고 있죠. however도 쓰고 있고 그런데 우리 논리학에서는 이 표현이나 and 표현이나 동일한 표현으로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웰시코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누군가에게 한다고 할 때 이 하지만을 하고로 한번 바꿔보세요. 웰시코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아. 이것도 참거짓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 같은 거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든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하기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한다면 그런 말하기 방식을 그때 아마 코칭을 해주시는 게 하지만이라는 요 표현 대신에 그래서 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대신 쓰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한 가지 뭐 예시를 하나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예시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웰시 코기가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못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코기야 너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네. 이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너는 운동을 열심히 안 하니까 뭔가 이상한 것처럼 내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한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되는데 이거를 이거로 얘기를 하게 되면 코기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는 않죠. 아니면 뭐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요. 웰시코기는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지만, 않지만이면 안 되겠네요. 운동은 열심히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열심히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고라는 표현과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최소한 논리학에서는 참 거짓을 통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시코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를 A로 보시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를 B로 보시는데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는 부정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또 수업 시간에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조별로 번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문장도 한번 해보시죠. 멈추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중사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이고 문장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이고 이대희는 짬뽕을 좋아하지만 이고 문장이긴 하죠. 여기에 컴마 한번 봐주시고요. 괄호 대신 앞으로는 이런 컴마를 일상언어에서 쓸 것이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대희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고 이고 문장이고요. 김상사는 짬뽕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로 박중사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논리 연결사 없으니까 A로 한번 보시고요. 하고 오니까 and 붙여주시고 이대휘는 짬뽕을 좋아한다. 인데 하지만이나 and나 동일하다고 했죠. 근데 여기 컴마가 있잖아요. 컴마는 앞으로 시험에서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는 문장을 보통 컴마로 찍을 것이다 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국어 9급 시험, 공무원 9급, 국어 9급 시험에도 이런 종류의 문장을 통해 가지고 논리를 치는 시험이 나오거든요. 출제가 되는데 그때도 이런 괄호 표현 같은 거 이렇게 컴마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따옴표를 줘야 될 텐데, 그러면 좀, 문장이 좀 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좋아하지만에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에 and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대위는 짜장면을 좋아한다의 부정어죠. 그러니까, 이대위는, 이거는 짬뽕을 좋아한다는 거니까 다른 문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면 다른 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낫치 하시면 되고 괄호는 이쪽에 붙어야 되겠죠.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않고니까 and 문장 여기 붙여주시면 되고 김상사는 없는 사람이고 주어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문장이네요. 짬뽕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요 문장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익숙해지시면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다음 문장. 송가연이 자장면을 좋아하고 이거 문장이고요. 임영웅이 짬뽕을 좋아한다면 임영웅은 자장면을 좋아하지 않거나 이거나 문장이죠. 남진은 짬뽕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 뭐 부정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않다, 않는다 이런 부정어도 좀 잊지 말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송가연은 이 자장면을 좋아한다. 이고 임영웅이 짬뽕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면인데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로 괄호를 이렇게 친 거고요. 조건문 임영웅은 자장면을 좋아하지 않거나 없는 문장이니까 세 문장이고요. 5월하고 남진은 짬뽕을 좋아하지 않는다. 없는 문장이니까 낫디.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번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뭔가 기호를 써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카톡 같은 걸로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이럴 때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 말하는 게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용하다는 거, 그거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주 연결사, 메인 커넥티브스라는 요 표현인데,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리표라는 거를 그릴 거예요. 어떤 문장이 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진리표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 문장의 주연결사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 그거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서 주연결사라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논리연결사를 요거로 하면 그 적형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연결사가 이제 주연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시를 이걸로 한번 더 보죠. 9번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앞에서 했던 그 문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A and B의 나치 and 나띠 이런 문장이었죠. 이 문장을 우리가 만드는 바로 전 단계가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괄호로 묶여 있으니까 A and B를 먼저 가지고 있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치 and 나띠가 있을 때 이 두 문장, 그러니까 A와 B를 연원으로 연결할 때, and로 연결할 때 생각해 보면 이 중간에 요거 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장을 구성하기 바로 이전에는 요 두 문장이 있었겠죠. 요 두 문장이 있었을 때 and를 중앙에 넣어서 요 전체 문장을 만들었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요 두 문장 사이에 이렇게 붙은 그 표현, 요게 주 연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표현은 어떨까요? 요 표현 만들려면 앞쪽에 A, B가 있어야겠죠. 거기에서 and를 붙인 거니까 and가 주 연결사가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not C and not D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에서는 주 연결사가 이게 되는 거고 not C와 not D를 보자면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C와 D가 있었겠죠. 여기에 부정어가 붙은 거니까 요 문장의 주 연결사는 요게 되는 거고 요 문장의 주 연결사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문장의 주 연결사는 and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3번 문장은 우리가 번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왔잖아요. 이 문장이었잖아요.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 두 문장 사이에 조건문으로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문 요게 주 연결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장 not or not 같은 경우에는 주연결사가 뭐죠? 요거는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문장 한번 보면은 이 문장의 주연결사는 뭘까요? 요 문장의 주연결사는 이 문장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는 요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연결사는 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연결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이 적형식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문장의 주연결사를 찾으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괄호가 완전히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 적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좀 적형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시험에 이렇게 애매한 건 넣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적으시면은 적형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이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애매한 거는 좀 내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괄호를 안 해주면 적형식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여기에 붙고 기본적으로 뭐 요런 문장을 그냥 잘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적형식이고 주연결사는 이제 5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적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형식인데 이 전 문장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적형식이고 주연결사는 부정어가 이제 주연결사가 되겠네요.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요 문장도 보시면 뭐 큰 문제 없죠. 적형식으로 볼 수 있을 거고 주연결사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형식이고 세 번째 요 문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봐야 되는데 부정어가 여기 붙는 거 큰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다른 거 다 별 문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형식이고 주연결사는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하면은 저희 그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리표라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A and B와 A이면 B다가 전혀 다른 뜻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피할 수 없고 즐겨야 된다라는 문장과 당신이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라는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 문장이 참일 때 이게 거짓인 경우는 언제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진리표를 배우게 될 텐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과 주연결사 어떻게 적는지 꼭 좀 잊지 마시고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